혹시 눈치채셨나요?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침묵이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서 있는 그들은 결점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해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변화는 종종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회적이 되어라, 눈에 띄어라, 연결하라, 이야기하라, 공유하라, 설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마치 문제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끊임없이 외부에만 집중하는 의식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그렇기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음에 휩쓸리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고독이 지혜는 아닙니다. 모든 고립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독은 깊은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립됩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벽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페르소나에 갇히게 됩니다. 즉,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뒤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도피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도망치고 있는 대상이 이것이 바로 나라고 믿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모든 것, 즉 취약성, 분노, 욕구,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외부 세계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이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직면하지 않는 자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운명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누구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면의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삶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칼 융이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삶과 연결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어지면 의미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면의 연결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환경이라도 사막처럼 황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고독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상처받는 걸 피하기 위해 숨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은 안락한 영역이 아니라 균열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고독을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시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 외로움의 진정한 힘과 그것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항상 의식적인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오해받거나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점차 자신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외롭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 상태에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는 종종 감정이 얼어붙은 상태이며 삶과의 연결이 점차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흔히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결점으로 여깁니다. 칼 융에 따르면 외로움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발생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에 이끌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연결하려는 용기입니다. 반면 고립은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세련되게 위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간과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외로움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기제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진정한 접촉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들킬 위험, 오해받을 위험, 거절당할 위험, 그리고 한번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개방적인 태도로 존재할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고립이 시작됩니다. 먼저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마침내 사람은 거의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 없음은 종종 강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영혼도 육체처럼 지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애쓰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오해받는 삶. 어느 순간 영혼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껍데기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문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움츠러들기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독한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정의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황을 페르소나의 동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때 목적에 부합했던 가면이 이제는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는 우아한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주하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절보다 덜 아프고 거리는 실망보다 견딜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바로 활력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를 키워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유 없는 분노, 무의미한 공허함, 그리고 깊은 불만으로 그림자가 되돌아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삶이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지만 동시에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의 조용한 대가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감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평화로운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관계를 맺을 힘이 없어서 외로운 걸까요? 이 질문은 답이 당신을 어떤 문턱 너머로 이끌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어 기제를 자각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내면의 자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라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고립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즉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기서 외로움이 당신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설명을 줄이고 관계를 끊는 것을 성장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그저 실망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고통에 맞서지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게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상처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마주할 용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거절당할 위험, 오해받을 위험,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헤쳐나갈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측면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미지의 영역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나쁜 면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억눌린 감정, 무시된 욕망, 억눌린 분노, 숨겨진 두려움, 취약성,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그림자로부터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욱 커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종종 고립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나는 고독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매우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의식적이지 않은 고립은 사실상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어기제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영혼은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는 기대감을 줄여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강인함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그림자가 변장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종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사람들의 차가움, 불성실함, 피상적인 태도에 대해 불평하지만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이를 투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멀게 느끼고 가식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더욱 심화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둔 채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완전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의식적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만났지만 거기에 갇혀버려서 외롭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즉 이기심, 비겁함, 질투심,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대면 후에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의 말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가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고 똑같은 실망에 빠지고 똑같은 외로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처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이를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거리감, 단절, 내향적인 성향이 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관심을 끌려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운명으로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보여지고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거짓된 평화보다 훨씬 더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외로움뿐 아니라 당신 내면의 구조와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외로움을 올바르게 경험한다면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침묵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역할이 침묵하고 기대가 물러갈 때 오직 본질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처음에는 평화가 아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로움의 힘이 드러남. 외로움은 사람을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네가 되어야 할 모습과 네 실제 모습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 차이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인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더욱 명확해지고 감정은 단순해지며 선택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피난처가 아니라 요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습니다. 처음에는 이 벽이 안전을 제공합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벽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융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외로움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굳어진 영혼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밀함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감각해진 것뿐입니다. 이러한 무감각은 흔히 나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 라는 말로 감춰집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융에 따르면 감정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의식 또한 깊이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남지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의 덫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절대적인 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공감 능력은 약해지며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종 방어 기제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힘은 독립이 아니라 의식적인 애착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과도기일 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집이 아닙니다. 고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시들어버립니다. 고독은 내면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독의 가장 큰 위험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는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타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에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함께 있는 고독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열려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도 완전히 고립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균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자각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고독을 자각하게 되면 그것을 의식적인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고독은 점차 사람을 내면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마음 어딘가에는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문턱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기에 사람은 가장 크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똑같을 수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꽃을 피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고독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독에서 어떻게 힘이 생겨나고 그것이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올바른 곳에 두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고독을 경험할 때 내면 세계에서 조용한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우월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했다라는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자아의 가장 교활한 가면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질수록 내면 세계는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는 발전의 적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나 사건, 삶 자체를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무의식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거절, 이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순식간에 촉발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고 물러서거나 침묵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마치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가 자동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힘은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얇은 틈. 융은 이 틈을 의식의 탄생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반응을 인지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각이 인간을 본능에서 의식적인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사실은 과거에 학습된 방어기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냉혹함은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방어막입니다. 거리두기는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지혜가 아니라 억눌린 비명입니다. 융의 경고는 날카롭습니다. 방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어는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오래된 반사작용이 발동하려 합니다. 마음을 닫고 물러나고 벽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지금 방어하고 싶다. 이 단순한 자각이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성숙도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로 측정됩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지만 마음을 닫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압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반응은 과거의 반복이지만 선택은 현재의 행동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인 연쇄 반응이지만 선택은 의식적인 자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충동을 초월할 수 있는 만큼 개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습관의 총합일 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선택적이 됩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명료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고독을 감내할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고독에서 벗어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즉, 도망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개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더욱 의식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존재와 겉모습의 차이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낡은 습관에 얽매여 살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선택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반응, 익숙한 고통, 심지어 자신을 정의하는 이야기까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동적인 반응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화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은 편안함이 아닌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당신을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끝처럼 느껴집니다. 문이 닫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낡은 자아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의 단계를 거칩니다. 낡은 정체성은 고요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사실 내면의 재탄생을 위한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기대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아가 기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자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의식의 빛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추락이 아니라 하강입니다. 표면이 아닌 시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의 여러 층위를 인식하게 되면 외부 세계가 이전처럼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 기대, 판단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이제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독은 더 이상 결점이 아니라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칼 융이 경고했듯이 자기 성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 과정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자각을 제공하고 관계는 그 자각을 삶에 적용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지 않는 의식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지나치게 고립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이 두 극단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독 속에 숨어들지도 않습니다. 군중을 피하지도 않지만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중심에 서서 그곳에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에 갇히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도 않는 것, 의식을 통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타인과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외로움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의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차가워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삶을 더욱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이 여정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문일 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자신과 새롭게 맺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외로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후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길은 사람을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의 해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정체성, 낡은 신념, 낡은 방어기제, 이 모든 것이 점차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전과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정신적 전환기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되돌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실 분리가 아니라 정화라는 것을. 낡은 관계를 끊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된 사람은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침묵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가 깨어난다. 사람은 내면으로 향할 때에만 진정으로 바깥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의식을 가르치는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